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조민한 교수입니다.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휘종의 그 차 그림, 문해도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마쳤는데,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은 이 문해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그 저번 그 강의 끝 무렵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휘종이 누구인가?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잠깐 보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짐작을 한번 해 보시죠.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, 황제는 구석 아닌 가운데 앉아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 그림 왼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아주 편안한 복장의 인물이 바로 휘종입니다.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.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, 결국 어떤 지금 장면을 그린 거냐면, 휘종이 이렇게 차를 신하들한테 이렇게 한 잔씩 드시게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. 이 주변 인물들이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, 물론 당시 유명한 그런 어떤 신하들이겠죠. 나름대로 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하들이 마시고 있는 이 차는 또 무슨 차인가?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, 이 그림은 우리가 중국 차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.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일본 사람들이 드는 자주 먹는 녹차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뭘로 막 돌려가지고 거품 내서 마시는 녹차, 말차라고 합니다. 말차. 지금 이 그림은 바로 그런 말차를 마시고 있는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자료가 되는 또 그런 어떤 또 그림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휘종은 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또 이 검은고 음악에 또 장기가 있었던 인물이고, 그리고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검은고를 켜고, 그리고 이제 또 켜는 그런 어떤 검은고의 소리를 신하에게 이렇게 감상을 하는. 자,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의 제목은 이제 청금도입니다. 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 그림. 이 청금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제 휘종이 그렸고, 이제 물론 화은이 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, 어쨌든 휘종이 그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하고 이제 본다면, 이 그림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위에 있는 화제의 글입니다. 이 화제글은 송휘종 때 약 16년 정도 재상을 했던 채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사회가로 일컬어지는, 그런데 또 결국은 북송을 망하게 만든 또 간신이기도 합니다. 이게 이 그림에는 이제 또 채경이 휘종의 검은고를 감상하는 그런 어떤 식의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.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채경이고, 이 채경이 이제 이 그림의 맨 위에 또 화제를 썼던, 생각해보세요. 황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화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 쓰면은 이거 그림이 망치는데, 그런 점에서 역시 대단한 영향을 가진 또 그러한 또 인물이 또 아까 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휘종은 이렇게 좋은 태호석을 보면은 또 태호석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, 또 내가 이 태호석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다, 어떤 의미가 있다 라는 또 화제를 씁니다. 그래서 이제 상서로운 용의 형상을 가진 돌이라고 하는, 이게 바로 이제 상룡석도입니다. 화제 내용을 보면은 이 돌을 발견하고, 그러면서 또 송나라가 이렇게 상서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또 꿈을 또 화제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.
그 다음에 이제, 이 휘종은 또 중국 서예사에서 또 대단한 또 서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바로 수금체라고 하는, 마를 숫자에다가 그 쇠금자입니다. 그래서 빼싹 마른 그 강철 같은 그런 어떤 필획을 통해서 어떤 서체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서체를 또 창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그림을 그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마침 전시를 해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. 그 감동이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. 삐침이나 특히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휘종의 어떤 그 수금체의 특징입니다. 전반적으로 그 대단히 그 강건한 어떤 그런 어떤 이 필선을 담아낸 그 서체, 수금체의 또 대가 창안자로서 또 알려져 있는 유능한 또 서예가였던 인물이 바로 또 휘종입니다. 천자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또 휘종이 또 이렇게 천자문을 썼던 역시 자신의 어떤 수금체의 맛을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필체입니다. 이게 채경, 간신, 채경의 글씨입니다. 이게 그 신복관, 신하가 이제 엎드려서 황제 당신이 지은 그 시 또는 뭐 그림들을 나름대로 이제 보고 썼던 대단히 힘이 있고 운걸찬 그런 그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송을 망하게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서예사에서는 또 일정 정도 또 부정적으로 또 평가를 받는 또 그런 인물이 바로 채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. 그러면서 이 간신치고 글씨 무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, 그 중에 이제 그 엄숭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, 이런 인물들이 이제 또 서예에 대해서 대단히 또 장기를 보였다.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휘종은 예술적 재능은 정말 대단히 탁월했습니다. 그 어떤 한 분야만 잘해도 사실은 역사에 남는데 시, 서, 화, 금, 또는 그 태오석 할 거 없이 정말로 대단한 그 능력과 감시관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. 문제는 황제로서는 그와 같은 예술적 재능이 도리어 그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는. 그래서 이 근무가 끝나면 그 계속적으로 이제 황제는 그 정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여러분들 경복궁 보세요. 근정전 뒤에 또 사정전이 있지 않습니까? 정치를 생각하라 이거죠. 어디 가기 전에 왕비가 있는 교태전 가기 전에. 그래서 끊임없이 정사를 생각해야 되는데, 휘종은 그냥 정사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왕이지면 왕이지와 같은 그런 그 과거 유명한 그 법초벌 꺼내들고 거의 그냥 그 밤새는 듯 하면서 이렇게 글씨 연습을 했다. 그런 또 인물이었고,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재경이라고 하는 간신의 간신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북송을 망하게 해버리는 또 그런 무능력한 그 황제로서 역사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주로 휘종에 대한 그 서화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